뭐야, 너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자격도 없어. 검표대 위에서 목소리를 높인 축제 스태프 최영진이 갑자기 쏘아붙였다. 누군지나 알아. 이건 공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규정대로 못 들어오면 못 들어오는 거라고. 영진 씨, 저 사람 쫓아내라는 거예요? 옆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이 눈길을 주며 물었다. 보안팀 불러와. 이런 식으로 소란 피울 거면 당장 끌어내야지. 최영진은 손짓으로 보안 요원을 재촉하며 얼굴에 노골적인 멸시가 서려 있었다. 그 앞에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땀을 흘리며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손흥민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 무대 뒤쪽 임시 통로 같은 곳에 몰려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몇몇이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제가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는데 다른 분들은 다 들어가는데 저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다렸다고 다 되는 건가? 뭘 더 증명할 수 있는데. 본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라도 있어. 최영진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비스듬히 돌렸다. 증빙 서류라뇨? 저는 그냥 정상적으로 티켓을 구입했고 여기에서 입장 절차만 거치면 들어갈 수 있을 줄 알고 왔습니다. 티켓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이 음악 페스티벌 측은 말이야. 특별 접근이 필요한 사람이면 그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해. 그냥 유명인이라고 해도 예외를 둘 이유가 없다고. 이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축제장 한 구석에서 조명을 테스트하던 스태프도 멈춰 서서 이쪽을 힐끗힐끗 보았다. 아침부터 햇빛이 제법 따가웠고 공연장 주변엔 고소한 길거리 음식 냄새와 젤리 음료의 달콤한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야,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관중처럼 서 있던 한 청년이 친구에게 속닥였다. 그러게 왜 손흥민한테 저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신분증 확인만 했는데 캠코더로 찍어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친구는 휴대폰 녹화 버튼을 누르며 시선을 고정했다. 저기, 저분 정말 필요 서류 없이 못 들어가나요? 옆에서 한 중년 여성도 스태프에게 조용히 물었다. 정해진 규정입니 규정은 어길 수 없어요. 스태프는 단호하게 잘라 말하며 다시 손흥민을 돌아봤다. 그냥 귀빈이든 뭐든 규정에 따라야 합니 유명 축구 선수라고 다 봐주는 시대는 지났다고요. 최영진의 말투엔 조롱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막 개장한 공연장에는 시연 무대가 준비되고 다른 쪽에서는 사운드 체크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렸다. 웅궁하는 저음이 바닥을 타고 전해졌고 스피커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며 귀를 막기도 했다. 티켓부스 앞쪽은 비교적 한산했지만 검표 게이트 근처에서는 무언가 분쟁이 벌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손흥민 씨, 도대체 어떤 특수 상태라는 건지요? 여기 서류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최영진이 재차 물었다. 저는 그냥 무릎 부상 때문에 잠시 재활 중이라서 관중석 통로가 아닌 좀 더 편한 접근로를 요청했을 뿐이에요. 이건 페스티벌 담당자한테 미리 말씀드렸고 확인받았어요. 그런 추가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려면 절차가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거. 사람들 다 똑같이 절차 밟는데 왜 혼자 예외를 바라죠? 예외를 바라지 않았습. 다만 제가 피해를 주지 않도록 무대를 조금 돌아가는 경로를 사용하겠다고 부탁드렸던 거예요. 이건 사전에 다 동의받았다고 들었는데 뒤에서 또 다른 스태프가 뛰어와 헐레벌떡 상황을 살폈다. 영진 씨, 저분 미리 연락 왔던 VIP인데 접근 경로 지원하라고 관리자분이 메일 보낸 거 기억 안 나요? VIP, 유명 인사한테만 특혜주면 다른 사람들 불만이 폭주할 텐데. 최영진은 여전히 성난 표정이었다. 더구나 저 사람 우리 축제보다 라이벌 축제 쪽에 더 우호적인 거 아니었나? 왜 굳이 여기 와서 무릎 부상을 내세우는 거지?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흥민이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다가 다시 삼켰다. 전 단순히 음악 즐기러 온 관객일 뿐입니다. 관중석 쪽에서 몇몇이 손흥민 파이팅 하고 응원 섞인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최영진이 고개를 획 돌리며 소리쳤다. 지금 여기서 떠드는 사람 다 나가. 규칙 안 지키면 다 퇴장 조치라고. 이건 너무 심각하잖아요. 지켜보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굴면 나중에 문제 될 텐데. 다른 스태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자
최영진은 코웃음을 쳤다. 문제. 난 규정을 지키고 있을 뿐이야. 문제가 있으면 고발이라도 하겠지. 어차피 난 책임질 일 없어.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으면서도 서로 수군댔다. 야, 근데 라이벌 축제는 어떻길래 저기보다 접근성이 간단하대? 들어보니까 다른 조직위는 서류 같은 것도 훨씬 간소화했대. 그냥 필요한 사람은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바로 출입 통로 지정해준다고. 여기 너무 빡세네. 손흥민 같은 사람도 쫓아내려 하는데 일반인은 얼마나 까다롭겠어. 손흥민은 현장에서 묘한 모멸감을 느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닦으며 차분하게 설명하려 애썼다. 주최 측에서 부상 중이라면 편한 통로를 알려주겠다고 해서 제 담당 매니저가 신청까지 마쳤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왔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죠? 대우?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특별 대우 못 받습. 그리고 여기선 내가 시스템 대표자예요. 지금 내 규정이 곧 회사의 규정이라고. 최영진의 어조는 한껏 거만했다. 그런 규정 자체가 다른 축제보다 너무 까다롭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거긴 그런 서류 요구도 없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만 하면 되던데요. 그건 그 축제 사정이고 우린 우리 사정이 있어. 뒤편에서 누구랄 것도 없이 이 광경을 지켜보던 관객들이 한두 명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무릎 다친 것도 증명해야 한다면 병원 진단서를 들고 다녀야 하는 건가?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라이벌 축제는 장애인 접근성도 엄청 잘 갖춰놨다고 자랑하던데. 이러다 손흥민이 SNS에 올리면 난리 나겠는데 손흥민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울컥한 감정을 숨기려 했다.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되나요? 저는 그저 공연을 즐기고 싶었고 이동 씨 조금 편의를 요청했을 뿐인데 뭐가 무시라는 겁니까? 규정은 규정이야. 내가 지금 소리 질러서 그렇지. 결국 난 시스템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고 공인이라고 잘못된 관행을 합리화할 수 없잖아요. 최영진의 말투에는 여전히 비아냥이 묻어 있었다. 잠깐 모두들 진정하시죠. 뒤늦게 중간 관리자라는 사람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손흥민 씨, 저희 축제 쪽 담당이 전달을 덜 했나 봅니. 일단 VIP 라운지 쪽으로 안내 드릴 테니. 오, 중간 관리자님. 규정 때문에 곤란하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특혜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뭐가 됩니까? 최영진이 비꼬는 말투로 중간 관리자를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이번엔 예외적으로라도 일단 들여보내시고 나중에 공식적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시스템을 손보면 되지 않겠어요. 저기요, 예외라니요.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일반 관객일 수도 있는 거고 서류 하나 없이 무릎 상태가 어떻다고만 말하면 다 통하는 겁니까? 관객들 사이에서 더 큰 수군거림이 일었다. 어떤 젊은 여성이 아니 저 정도로 멀쩡히 걸어 다니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죠? 게다가 유명인이고 뭐고 부상 확인까지 해야 한다니.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 중년 남성은 이봐요. 저분 분명히 부상 회복 중이라는 기사도 난 걸로 아는데 굳이 증명서를 가져와야 합니까? 이미 알려진 사실 아닌가? 라고 항의했다. 이분들 어디서 함부로 끼어들고 그래요? 각자 할 일 하세요. 최영진이 주변을 노려보았다. 저는 제 권한을 행사하는 중이고 이건 공식 업무입니다. 손흥민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길게 내쉬고 입을 열었다. 제가 이 페스티벌에 어떤 배신감 같은 걸 느끼게 만드는군요. 사전에 다 얘기가 됐다고 하더니 결국 재신청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러는 거네요. 배신감? 무슨 말을 그렇게 거창하게 해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 온 것 자체가 의아하네. 라이벌 축제 쪽에서도 당신을 홍보대사처럼 쓰고 있잖아. 그건 제 자유 아닌가요? 제가 어디 축제를 가든 왜 그쪽 허락을 받아야 하죠? 손흥민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때 지나가던 한 다른 스태프가 본의 아니게 대화에 끼어들었다. 아, 죄송하지만 제가 전에 근무했던 축제는 간편검증 시스템이라도 마련해서 미리 온라인 등록한 사람은 그냥 QR코드만 보여주면 됐었는데. 조용히 해. 여기서 딴 축제 자랑하려고. 그렇게 좋으면 거기로 가시지 그래. 최영진이 노려보자 그 스태프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몸을 사렸다. 중간 관리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몸을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내부 의사소통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애초에 서류 같은 걸 요구할 게 아니라
도착 시간에 맞춰서 전용 게이트로 안내했어야 했습니다. 저도 그냥 무대 가까운 쪽 좌석이 아니라 조금 편하게 오갈 수 있는 통로를 받고 싶었을 뿐이니 도착하자마자 모욕을 당해서 지금 굉장히 불편하네요. 손흥민이 숨을 고르면서 말했다. 주변의 시선이 점점 더 따가워지자 최영진도 살짝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여전히 규정은 규정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보안 요원들이 서서 분위기를 살피는 사이 여러 관객이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다며 떠들었다. 실시간으로 찍어야겠어. 이건 너무한다. 그냥 규정을 지키는 척 하면서 손흥민이니까 더 까다롭게 군다는 느낌인데. 라이벌 축제 쪽은 아예 이 영상을 봤다간 뭐라고 할까? 더 간소화된 시스템을 자랑하겠지. 그러자 한 여성 스태프가 용기를 내어 나섰다. 최영진 씨, 이거 계속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 결국 축제 이미지가 나빠져요. 손흥민 씨도 불쾌해 하시는 것 같고. 그럼 뭐 어쩌자고. 내가 평소부터 말했잖아. 특권층 봐주기는 안 된다고. 요즘 사회가 얼마나 공정성을 중요시하는데. 아니 공정성과 혜택은 다르잖아요.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고 이미 약속한 거면 절차대로 하면 됩니. 지금처럼 과하게 의심하고 내쫓으려는 태도는 옳지 않아요. 손흥민이 입술을 앙다물었다. 진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공연도 곧 시작인데 왜 이렇게 저를 골탕 먹이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골탕이라니 말을 참 거칠게 하시네. 내가 뭐 대단한 권력자라도 된 듯이. 그래, 난 이 축제에서 무대 관리와 관객 통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내가 책임지고 지휘하는 상황이니 불필요한 특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어. 그러자 한쪽에서 자원봉사자처럼 보이는 학생들이 손을 번쩍 들고 소리쳤다.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을 지켜보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새벽에 받은 메일에 손흥민 씨 부상 상태 때문에 접근 통로를 따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 그런 지시가 있으면 제대로 전달하지. 왜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최영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지금까지 난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주변에선 아까부터 계속 문제 있다고 말했잖아. 하며 푸념 섞인 소리가 터져 나왔다. 라이벌 축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간소화돼 있다던데. 굳이 서류 없이도 증상이 필요한 사람은 다 입장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손흥민이 자기 돈 내고 왔는데 왜 이렇게 곤욕을 치러야 해? 화가 치민 손흥민이 마침내 한 발을 다소 힘껏 앞으로 내디뎠다. 전 공정성 문제 삼을 생각이 없습. 제가 특별 대우를 원한 게 아니라 사전에 안내받은 경로를 제대로 쓰고 싶었을 뿐이에요. 경로는 있는데 절차가 불투명했잖아요. 공연 전까지 서류를 제출한다던가 공식적으로 날인된 문서가 있어야 한다던가. 그런 안내는 전혀 못 받았습. 그리고 다른 축제는 이미 온라인 신청만으로 끝내던데 왜 여긴 이런 식이죠? 내가 보기엔 당신이 라이벌 축제와 뭔가 묘한 거래라도 한 것 같아. 여기 와서 문제를 일으켜서 여론을 라이벌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려는 거 아니야? 최영진이 의심 어린 눈길을 보냈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네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고 축구 선수로서 이 축제 홍보에도 나름 도움 되겠다고 생각해서 온 겁니. 좋아하는 가수 무대도 직접 보고 싶었고요. 관객들 사이에서도 분노가 치솟았다. 이건 심하다. 손흥민을 음모론자로 몰고 가네. 뭐야, 그저 부상 중이라 접근 통로 따로 쓰고 싶다는 게 전부잖아. 그게 음모라고? 촬영 계속해. 이거 올리면 분명 이 축제 망신살 뻗치겠지. 한참 동안 실랑이가 이어지자 관리부서 팀장이라 불리는 중년 남성이 등장했다. 무슨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까, 영진 씨? 지금 SNS 난리 났어요. 벌써 다른 관객들이 영상을 올려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팀장님, 공정성을 지켜야죠. 무슨 특별 대우든 간에 증빙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아니, 기본적으로는 VIP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고 관련 정보가 다 시스템에 있어요. 우리가 미리 확인했어야죠. 그 시스템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도 안 하고 아직 난 서류 못 봤는데. 영진 씨, 난처하게 만드실 겁니까? 여기 계신 분은 이미 통과 승인됐다고. 결국 손흥민은 저도 여기서 더 이상 시간 끌기 싫네요. 그냥 제 매니저랑 얘기해서 빠르게 자리를 이동할게요. 공연도 시작할 테고.
하고 몸을 돌렸다 그러자 최영진이 비아냥거리듯 소리쳤다. 그래, 가요, 가고 싶으면. 어차피 우린 당신 같은 특권층 안 반갑다고. 그 순간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 사람이 대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까지 말해? 관객 중 한 명이 참지 못하고 최영진에게 따졌다. 잘못 없어 보여도 이 사람 하나 특별 대우하면 다른 관객들은 뭐가 돼? 그리고 저렇게 떠나버리면 또 SNS에 안 좋은 글을 올릴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릴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요. 손흥민은 그 말에 기가 막힌 듯 다시 돌아서서 한마디 했다. 전 그냥 제 상처가 덜 나아서 관객과 마찰 없이 공연을 보고 싶었던 것뿐이니 무슨 음모론이니 특권이니 이상한 억측까지 들어야 하나요? 이옥 측이라니 공개된 사실 아닌가? 당신 라이벌 축제 쪽에서 접근성 홍보 영상에 출연했다면서. 그건 제가 부상 중인 사람들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기 때문입니. 여기도 그런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길 바랐어요. 그런데 이건 관객들 사이에서 정말 쪽팔린다 여긴 접근성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르는 거 아냐? 하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 SNS 생중계하던 사람들은 실시간 댓글을 읽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라이벌 축제 측이 이 영상 보면 바로 놀리겠는데. 손흥민이 따로 해명 올리면 대박 터질 듯. 등등. 수십 초간 침묵이 이어지고 더는 핑계 댈 수 없게 된 중간 관리자와 팀장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영진 씨, 이제 그만합시다. 사전에 우린 VIP 지침을 통해서 미리 해당 요청을 수락했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손흥민 씨 원하시는 대로 안내해 드리면 되잖아요. 팀장님, 그냥 이건 제가 지시받은 게 없어서 확인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건 영진 씨 잘못이 큽니. 그리고 공인이라서 오히려 더 엄격하게 군다? 그것도 문제예요. 규정 이상으로 막으려 들면 안 되죠. 손흥민이 잠시 침을 삼키더니 더 거세게 따지고 들기보다는 한층 담담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늦었지만 공연장 들어갈게요. 아까부터 이 논쟁으로 기분이 너무 상했습. 죄송한데 저한테 사과나 해주실 수 있나요? 최영진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 보였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사과해야죠 하고 몰아붙이자 그는 심드렁하게 눈길을 돌렸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시스템상 확인 안 된 건 사실이니까요. 영진 씨, 팀장이 호되게 불렀다. 빨리 사과해요. 더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마침내 최영진이 마지못해 입을 뗐다. 네, 손흥민 씨. 제가 조금 과민하게 대응한 것 같습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한숨을 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도중에 감정이 격해져서 죄송합니? 앞으로는 시스템이 잘 정비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어정쩡했다. 어떤 사람들은 사과 같지 않은 사과라며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래도 이벤트의 이미지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졌을 것이라며 수군거렸다. 그때 음악이 울리기 시작했다. 메인 무대에서 오프닝 공연이 시작되는 모양이었다. 날카로운 신시사이저 소리와 함께 무대 조명이 휙휙 돌아가는 광경에 몇몇 관객들은 다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함성을 질렀다. 하지만 입구 부근에는 여전히 불편한 기류가 맴돌았다. 중간 관리자가 직접 안내에 나섰다. 라이벌 축제처럼 간단한 절차가 아니어서 죄송합니 내부적으로 이번 일 계기로 시스템 재정비를 꼭 하겠습니다. 알겠습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계신 관객분들도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요. 곧이어 팀장이 확성기를 들고 공지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축제에 오신 관객 여러분. 입장 절차 관련해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 저희가 즉시 규정을 재정비해서 접근 지원이 필요한 관객분들이 간단히 입장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러자 웅성거리던 관객들도 조금 진정된 분위기였다. 누군가가 좋은 결정이네요. 그리고 손흥민 씨도 기분 푸시고 즐기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이 영상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하고 웃어 보였다. 최영진은 여전히 미간을 찌푸리며 좀처럼 표정을 풀지 않았지만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잠자코 있었다. 손흥민이 무대를 등지고 VIP 라운지 쪽으로 이동하려던 찰나 그가 갑자기 다시 한마디를 뱉었다. 어쨌든
시스템만 고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 제가 그런 부분을 몰라서 날선 반응을 보였고 정말 죄송하게 됐네요. 손흥민은 고개를 돌려 최영진을 바라봤다. 이해합니? 사실 제 입장에서도 이런 갈등을 원했던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희미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잘 해결돼서 다행이야. 조금 찝찝하지만 그래도 마무리되는 분위기네. 하고 안도의 목소리가 퍼졌다. 팀장은 재빨리 이어서 덧붙였다. 오늘부터 개선안을 마련할 겁니.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접근성 관련 서류 과정을 전면 간소화하겠습. 라이벌 축제보다 우리가 뒤처질 순 없죠. 그러자 한 관객이 크게 외쳤다. 좋아요. 이 영상도 널리 퍼질 텐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맞아요. 오늘 겪은 불편함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관객들도 호응했다. 손흥민은 살짝 미소를 보이며 저도 SNS에 적당히 글을 올려보겠습 하지만 너무 비난하는 방향은 아닐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손흥민 씨, 이번 사태를 널리 알리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정말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 관리자가 고개 숙여 부탁했다. 그건 주최 측의 몫이겠죠. 저는 제가 느낀 걸 진솔하게 팬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최영진이 작게 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배웠습. 규칙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존중하는 건 별개라는 걸.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다 결국은 음악을 즐기러 왔잖아요. 맞아요. 축제는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하는 거니까요. 누군가 외쳤고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동의의 뜻으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다. 뭔가 시끄럽고 어수선한 갈등이 조금은 해소된 듯했다. 곧이어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입장 게이트 두 곳 더 열어. 그리고 접근 지원이 필요한 분들 따로 줄 설 수 있게 통로 만들고요. 알겠습니다. 점점 환경이 정비되면서 사람들은 축제 본연의 즐거움을 되찾으려 움직였다. 손흥민은 VIP 라운지로 안내를 받기 전 입구 쪽을 둘러보았다. 한창 새롭게 세팅되고 있는 통로가 보였고 스태프들은 땀을 흘리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손흥민은 작게 미소 지었다. 이제 좀 제대로 되는 분위기네. 한 관객이 영상을 끄면서 중얼거렸다. 그래도 오늘 일이 계기 돼서 다음부터는 다들 편하게 올 수 있겠지. 그러길 바래야지. 그래야 이 축제도 발전할 테니까. 손흥민은 옆에 따라붙은 스태프에게 작게 인사를 건넸다. 그래도 고생 많으셨습. 저야 뭐 조금 마음 상했지만 앞으로는 나아지겠죠. 네, 꼭 그렇도록 하겠습. 저희도 이런 갈등이 다시는 없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미리 공연장 안에 들어가 있던 매니저가 손흥민을 맞이하러 나왔다. 형, 별일 없었어요? 많이 불편했죠? 조금. 그래도 잘 해결된 것 같으니 다행이야. 나중에 SNS에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되는데 가능하면 건설적인 방향으로 정리해야겠어. 그 순간 팀장과 중간 관리자가 다시 한번 다가왔다. 손흥민 씨,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결국 이런 개선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니까요. 만약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면 계속 피드백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 저도 이런 형식으로 갈등이 생긴 건 유쾌하지 않지만 결론이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다른 관객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주변 관객들도 무대 시작 직전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쉬면서 이번 사태를 화제로 삼고 있었다. 손흥민이 여길 오다니, 그것도 부상 회복 중이라서 통로 요청을 했다는 게 새롭네. 저기 저 스태프는 망신 제대로 당했겠다. 그래도 사과했으니 다행이네. 다음번엔 안 저러겠지. 곧 스피커에서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본격적인 무대가 시작되자 모두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다. 공연에 집중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오늘 벌어진 해프닝이 벌써부터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는 것만 같았다.
공연 도중 잠시 인터미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최영진이 용기를 내어 VIP 라운지 옆 통로에 서 있는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어색한 표정이었다. 혹시 잠시만 말씀 좀... 네, 무슨 일이시죠? 손흥민은 잠깐 시선을 돌렸다. 아까 제 태도가 너무 공격적이었던 것 같습. 솔직히 말하면 라이벌 축제 쪽에 치이는 일도 많고 이번 기회에 뭐라도 단단히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했죠. 충분히 이해합니. 경쟁이 심하면 그런 압박감이 있겠죠. 하지만 결국 관객을 위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앞으로는 무조건 규정만 강조하기보다 먼저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쪽으로 제 시각을 바꾸겠습. 제겐 아주 큰 깨달음이었네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보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 저도 갑작스러운 모욕적 언사 때문에 화가 났지만 사과를 받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죄송합니. 그리고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번 문제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습. 다음부터는 분명 다르게 운영될 겁니다. 두 사람의 작은 대화를 본 스태프들 몇 명이 다가왔다. 저희도 이번 일 계기로 절차를 좀 더 인본적으로 바꾸자고 내부 회의까지 잡았어요. 손흥민 씨가 이렇게까지 직접 언급해 주시니 힘이 납니다. 꼭 바뀌면 좋겠네요.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SNS를 통해서 실제 개선된 모습을 공유해 주시면 더 좋고요. 네, 그럴게요. 아직 공연이 끝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훨씬 밝아졌다.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크지만 그만큼 변화를 이끌어낼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었다. 손흥민 씨, 여기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좌석이나 이동 동선 모두 조정 가능하니까요. 다른 스태프가 다가와 지원을 제안했다. 고맙습. 제가 일부러 많은 사람들 사이를 안 지나가게 해주시면 돼요. 무릎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서요. 그럼 저쪽 측면 계단으로 움직이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 저희가 가이드 배치해 놓을게요. 관객들 사이에서도 역시 손흥민 매너가 좋네. 상황이 저렇게 꼬였는데도 품위 있게 대처하네. 하는 칭찬이 흐르는 반면 어떤 이들은 처음에 저 티켓 검표원 완전 무례했어. 이 영상 진짜 화제되겠다. 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은 결국 사과하고 개선책 내놓는다니 다행 아닌가? 라며 사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든 걸 방했다. 팀장은 무정의로 이곳저곳 지시하며 모두가 이 축제를 즐길 수 있게끔 더 보완하자. 손흥민 씨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상자나 장애가 있는 분들도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하고 외쳤다. 라이벌 축제 측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으로 접근이 필요한 이들에게 간단한 QR코드만 발급하고 별도의 통로를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퍼졌다. 이 축제 또한 그에 뒤질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고 공표했다. 짧은 인터미션이 끝나고 다시 본 공연이 시작되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가수들이 무대를 누비고 관객들은 함성을 지르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출입구 근처도 한결 정돈되어 스태프들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VIP 라운지에 앉아 무대 위를 바라보며 살짝 씁쓸하지만 그래도 미소를 머금었다. 결국 해결됐다고 봐야겠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 매니저가 옆에서 물었다. 이후에 혹시나 공식 입장을 내야 하면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너무 원색적 비난보다는 실제 있었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리고 곧장 고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좋겠어. 이왕이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어. 그 말에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형은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쪽을 택하네요. 이 사실이 퍼지면 여러 사람이 공감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단단히 준비해서 다 같이 편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감시해야지. 또 필요하면 목소리를 내고. 그때 관객 중 한 명이 라운지 쪽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손흥민 씨, 저희도 영상 찍었지만 너무 자극적으로는 안 올릴게요. 대신 축제 측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꼭 지켜볼 겁니다. 손흥민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지켜봐요.
그리고 공연 끝까지 즐겁게 보세요. 그러자 주위 사람들도 하나둘씩 함께 환호했다. 맞아요. 즐기러 왔는데 괜한 다툼으로 망치면 안 되죠. 오늘 일로 더 나은 미래가 오길. 끝나갈 무렵 공연장 측에서는 다시 한번 공지 방송을 통해 내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접근 지원 절차와 개선안을 간략히 소개했다. 스태프 교육 시간을 추가로 편성하고 기존에 불명확하던 문서 제출 대신 간소한 전자 신청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 말에 관객들은 큰 박수로 환호했다. 손흥민도 박수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이렇게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걸 곁에서 보는 건 기분 좋네. 불쾌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으니.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뮤지션이 퇴장하자 관객들은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저녁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축제장 바깥에 조명이 차츰 꺼지면서 마무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휴대폰 방송을 끊으며 아쉬움을 나눴다. 손흥민 씨, 오늘 여러모로 죄송했고 또 감사합니다. 중간 관리자가 마지막으로 배웅하며 허리를 숙였다. 꼭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땐 분명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꼭 다시 올 수 있길 기대하겠습. 오늘 일은 잊지 않을게요. 좋은 공부가 됐으니까. 주변 관객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 하며 인사를 건넸다. 어떤 이들은 SNS로 이 얘기 좀 퍼뜨릴 테니 우리가 바뀌어가는 과정도 보겠어요. 라고 의지를 보였다. 손흥민은 채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말을 전했다. 이런 문제가 비단 저 혼자만 겪는 일은 아닐 거예요. 앞으로 누구나 편히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외면하지 마시고 목소리를 내주세요. 최영진은 살짝 떨어진 곳에서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저도 내일부터는 바뀐 절차를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더 이상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스태프들은 다음 공연 때는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할게요. 하고 마음을 다졌다 차가 멀어져 가는 동안 밖에서는 다음 페스티벌 홍보 영상을 준비한다며 여기저기서 포스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제 곧 내일의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말자고 하고 외쳤다. 사람들은 그 말에 호응하며 각자 휴대폰을 들어 미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팔로우를 하겠다는 둥, 다음 소식을 기다리겠다는 둥 말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축제 첫날 밤은 조금 어수선하게 끝났지만 모두가 배운 게 있었다. 규정이란 명목으로 사람을 함부로 배제하거나 공정을 빌미로 무조건적 의심을 던지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동시에 갈등을 통해 더욱 나은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 축제 공식 계정과 여러 언론 매체는 접근성 문제로 갈등 발생, 그러나 즉각 사과와 개선안으로 새 출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축제에서 달라진 시스템을 기대하며 이번 사건이 남긴 여파를 지켜보게 되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네요. 한 스태프가 동료에게 말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겠죠? 다 같이 실천해야 해요. 맞아. 그리고 손흥민도 아마 우리 축제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을 거야. 만약 또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준비해서 완벽하게 맞이해야지. 그렇듯 작은 사건에서 비롯된 큰 변화는 꾸준한 노력과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실감했다. 그리고 누구라도 필요하다면 목소리를 내고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음을 그날의 갈등은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러니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말아주세. 우리가 배운 교훈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스스로도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한 관객이 카메라를 끄며 중얼거렸다. 이제 이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텐데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기다려집니. 다들 이런 갈등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볼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 말처럼 다음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